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대몽황제의 전개와 개혁의 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려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오늘은 특별히 몽골과의 관계, 와중에서 진행된 개혁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몽골이 고려에 쳐들어올 당시의 상황이 어땠느냐라는 것입니다. 화면을 조금 더 키워볼게요. 자, 당시 몽골의 상황은 아직 중국 전체를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나라와 남송을 멸망시켜야 중국의 모든 지배권을 차지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복 왕조로서 필수적으로 공격해야 할 곳을 노리게 되니 그곳이 바로 어디더라? 한반도, 그 당시의 나라는 고려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주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러다 보니 지도상에서 나타난 것처럼 몽골이 어디를 노리게 된다? 첫 번째로는 금나라를 노리게 되는데 그 금나라의 지배를 받던 거란족이 몽골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려로 쫓겨오게 되죠. 고려군은 거란족을 열심히 물리쳐서 평양 근처인 강동성이라는 곳에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거란족을 뒤쫓아오던 몽골은 고려 국경을 넘어와서 거란족의 진압을 도와줄게. 우리가 도와주면 더 쉽게 거란족을 혼내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요청을 하고는 결국에 거란족을 무찌르고 나자 우리 도움이 없었으면 너희 고려가 어떻게 거란족을 물리칠 수 있었겠니?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우리를 형으로 불러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몽골이 생각한 형제 관계는 정복자로서의 권리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바쳐라 저것도 바쳐라 라는 거였죠. 고려는 거기에 대해서 점점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사신들도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안 드는 동물이 있을 때는 왕 앞에 던져버리거나 혹은 고려 국경에 길에다 던지고 가거나 혹은 접대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려 환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그러니까 왕이나 신하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고려 사람을 함부로 때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 고려는 몽골에 대해서 점점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려에 왔다가 돌아가는 사신인 저고여라는 사람이 살해당하는 일까지 벌어지자 몽골과 고려의 사이는 매우 나빠집니다. 그리고 몽골이 첫 번째로 쳐들어오게 되죠. 몽골은 지금 여기에는 3차 침공까지 나오지만 실제로 더 자세히 쪼개면 한 5차례 정도 고려에 쳐들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고려는 몽골을 어떻게 막아냈을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지도에서 보게 되면요. 박서 장군님이나 혹은 살리타이를 사살한 일이라든가 노비들이 항전을 했다거나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130쪽부터 135쪽까지고요. 학습지는 19번이니까 잘 챙겨서 따라오고 있는 거 맞죠? 자,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 강감찬 장군님이
어디에서 물리쳤죠? 귀주예요. 귀주 대첩 기억하고 있죠? 물을 통해서 거란족을 물리쳤었어요. 그런데 이 귀주성이 어떤 곳인고 하니 서희랑 소선영이랑談判을 통해서 얻었던 강동 육주 가운데 한 곳이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죠. 박서 장군님도 그 사실을 알고 귀주성을 열심히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귀주성의 모습을 잠깐 볼게요. 지금 남아있는 모습들은 이렇고요. 이 귀주성에 몽골 사람들이 쳐들어오자 박서는 이렇게 싸웁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쇠사슬로 깨진 성벽을 이어서 막고 술에 가죽을 두르고 쳐들어오면 쇠를 녹여서 성벽 위에서 부어버리고 나무 사다리가 달린 수레를 타고 몽골 사람들이 오면 이제 커다란 낫으로 베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나무단에다가 혹은 집단에다가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서 나무문을 깨트리려고 하면 진흙을 물에 개어서 성벽 위에서 붓는 방식으로 불을 끄고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 몽골이 어떻게든 이 귀주성을 넘어뜨리지 못해요. 그래서 귀주성을 버리고 개경으로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개경에 있던 고려 정부가 개경이 위험하다. 우리 항복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1차 침입은 그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1차 침입이 끝났다고 해서 몽골이 더 오지 않으리라는 그러한 믿음은 없었기 때문에 고려 정부는 강화도로 서울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강화도에서 남아있는 고려 유적지는 이러한 곳들이 있구나 라고 참고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강화도는 조선시대에도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는 곳이니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몽골이 쳐들어왔어요. 그러자 처인성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이 처인성은 지금의 용인에 있어요. 그래서 용인시 처인구라는 이름이 이 처인성 전투에서 온 이름이거든요. 처인성은 원래 부곡입니다. 부곡이라고 하면 이제 고려의 행정구역 가운데 향, 소, 부곡이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 수가 부족한 곳을 부곡으로 삼아서 농산물이라든지 혹은 다양한 수공업품들을 바쳐라 라는 것이 향소 부곡이었고 부곡은 그 가운데서도 향과 함께 곡식을 바치는 곳이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처인 부곡민과 김윤후가 몽골군과 싸우는데 이 김윤후라는 스님이 활을 쏴서 몽골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살리타이 혹은 살레탑이라고 써 있어요. 이 사람을 혹은 사르탁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이 사람을 죽이는 데 성공하면서 2차 침입도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1차 침입에서도 충주성이라는 곳에서 이제 노비들이 열심히 싸워서 몽골군을 물리친 적이 있었어요. 정규 군대는 다 도망가고 천민들만 남아서 열심히 싸웠던 곳이 충주성인데 5차 침입 때도 충주성에서는 노비들을 비롯해서 천민들이 열심히 싸웁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처인성에서 몽골군 총사령관을 죽였던 김윤후라는 스님이 노비 문서를 전부 다 꺼내서 불태운 다음에 여러분들이
노비 신분을 면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벼슬살이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가 책임지고 약속하겠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열심히 싸운 결과라고 해요. 자, 이제 고려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황룡사탑이 실제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불에 탔을까는 알 수 없지만 2017년 12월 11일에 중국 쓰촨성이라는 곳에서 영관루라는 목탑이 불에 탔거든요. 이것도 절에 딸린 목탑이었어요. 이 영관루가 불에 타는 모습을 보면서 황룡사탑이 이렇게 불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초조대장경 목판도 불에 탑니다. 이 초조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대장경이 경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 뭔데요? 네, 성경도 66권이 한 권의 책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펴낸 경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다심경, 화엄경 이런 경전들 혹은 부모은중경 이런 경전들을 한데 다 모아서 일종의 합본팩을 찍어낸 게 초조대장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초조대장경을 새긴 나무판이 몽골의 침입 때 불에 탔어요. 대신에 인쇄본들은 한 2000점 정도가 남아있어요. 2010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제 호암미술관이라든지 혹은 인천박물관이라든지 가천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쇄본들을 모아서 목판에 다시 새기는 작업이 최근에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초조대장경 목판이 불에 탔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고려 안에 있는 혹은 아시아에 있는 불교 경전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초조대장경 때 경전의 목판을 새기니까 거란군이 물러갔으니까 이번에도 부처님의 힘을 한번 빌어보자 라는 것이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백성들이 많이 불안해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보자 이러한 이유들을 통해서 팔만대장경 목판을 새로 새기게 됩니다. 지금 팔만대장경은요 합천 해인사에 보관하고 있고 이제 2017년 이후로 이제 장경판전이라고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곳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에 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 대장경판이 있는 곳을 둘러볼 수 있어요.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갈 때까지만 해도 꽁꽁 문을 닫아 걸은 상태였는데 지금은 볼 수 있대요. 그리고 팔만대장경이 조금 훼손이 많이 됐대요. 한 10,000점 정도가 지금 훼손이 되어서 문화재청에서 고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에 최씨 정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최씨 정권이 강화도로 서울을 옮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강화도로 서울을 옮기고 백성들을 잘 돌봤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매일 잔치를 벌이고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백성들은 자, 산이나 성으로 돌아가 알겠지? 그리고 나서 군대를 보내거나 도와주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백성들을 보고 산이나 성으로 들어가서 알아서 싸워. 끝!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최씨 정권에 대해서 군인들 사이에도 불만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왕도 내 권력을 되찾고 싶어. 차라리 원나라랑 손을 잡고 무신 정권을 없애버리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첼시 정권의 마지막 지도자였던 최의가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첼시 정권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고려는 어떤 길을 택한 거예요? 몽골에 항복하는 길을 택하게 된 겁니다. 그걸 싫어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몽골과 싸울 거야 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삼별초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최우가 기존에 있었던 별초, 도방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자신의 사병 집단으로 만들었었어요. 최씨 정권의 최씨 정권의 무력 기반이 삼별초였다고 설명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도를 거쳐서 제주도까지 가면서 열심히 몽골과 싸웁니다. 이것이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고려첩장, 불심, 조조란 것인데 삼별초는 이제 몽골이랑 고려, 개경 정부가 힘을 합쳐서 자신들을 공격하려 하자 일본과 손을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삼별초라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알았다 몰랐다?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아니 고려가 우리한테 외교 문서를 첫 번째 보낸 거는 이렇던데 두 번째 보낸 거는 왜 이래?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12가지 항목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이 고려첩장 불심조조라는 문서입니다. 지금 일본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한 3가지만 살펴볼게요. 전에 보낸 외교문서에는 몽골이 좋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몽골 사람들을 비난하네? 왜 그러는 거지? 그 다음으로 예전에 외교문서에는 몽골의 연어를 쓰더니 이번에는 쓰지 않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세 번째로 전에 보낸 외교문서에서는 몽골에 항복해서 임금과 신하관계라더니 이번에는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고 또 진도로 수도를 옮겼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랬냐면 전에 보낸 외교문서에는 고려의 수도가 개경으로 돌아왔다. 이런 내용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는 삼별초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삼별초가 일본에 도움을 요청한 것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결국에는 다 사로잡히거나 죽거나 하게 되는데 그러한 유적들이 제주도 항파두리 항목유적지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려는 몽골 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몽골은 이제 나라의 이름을 원나라. 원은 내가 짱이야, 으뜸이야 이런 뜻입니다. 으뜸 원자를 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고려 왕을 더 이상 황제라고 부르지 마라. 그리고 우리한테 이렇게 선물을 보내라. 금이나 은이나 매. 매는 새거든요. 독수리보다 좀 더 날카롭게 생긴 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매를 왜 보내라고 했냐면 이 새를 데려다가 사냥을 해요. 그래서 새를 날려서 동물들을 잡아오게 하는 매사냥 때문이었고요. 또 여자들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 침략을 도와줘. 그래서 동쪽을 정벌하는 관청, 정동행성을 고려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 정동행성의 밑에 이문소라는 기구를 둬서 고려의 사법을 어지럽힙니다. 사법이라는 거는 죄를 지은 사람을 잡아들이고 이런 거를 사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동행성의 기구 가운데 하나인 이문소라는 곳은 고려 왕의 허락 없이 고려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왕들이 이 정동행성만 보면 이를 박박 깔아요. 그리고 고려 영토 중 3군데는 원나라가 지배할 수 있게 할 것. 그래서 철령 이북 땅에 쌍성 총관부를, 서경의 동령부를,
그리고 제주도에 탐라 총관부를 두게 됩니다. 잘 채우면서 따라오고 있는 거 맞죠? 그리고 몽골풍과 고려양이 유행을 하게 되나니 이것은 뭐냐면 몽골의 풍습이 고려에서 유행을 하고 고려의 풍습이 원나라에서 유행을 하게 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하면 물론 지금 사진에는 몽골풍으로 옷을 입은 사람들 사진을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현재 몽골풍에 남아있는 거 여러분들 부모님들께서 잘 드실 수 있겠네요. 소주, 특히 안동소주 같은 경우 몽골에서 들어온 것이고요. 설렁탕도 몽골에서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벼슬아치, 이런 치자, 장사치 하는 치 발음도 원나라에서 건너온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 전통 결혼식 할 때 이제 족두리 쓰고 연지곤지 찍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몽골에서 건너온 겁니다. 참고로 고려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 청자라든지 쌈이라든지 시루에 뭔가를 쪄먹는다든지 혹은 이제 고려병이라고 해서 요새 여러분들이 이제 가게에서 사 먹을 수 있는 약과가 이제 고려에서 몽골로 전해진 것이 됩니다. 참고로 몽골에서 고려로 전해진 것들 가운데 하나는 만두가 있는데요. 고기 만두가 이때 전해집니다. 그래서 쌍화점 같은 만두가게 노래 같은 것들이 당시에 유행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려 만두가 이제 몽골로 전해졌다고 하는데 아마 채소들을 좀 많이 넣지 않았을까 싶어요. 불교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러면서 원나라에 빌붙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권문세족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원나라를 위해선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원나라에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농장같이 커다란 땅을 자신들의 앞으로 해놓고 배를 불리면서 살았고요. 또 이 사람들이 너무 커지다 보니 고려 왕을 힘들게 하기도 해요. 왕권을 위협하는 신하들이 된 거죠. 그래서 충선왕이라는 왕, 이제 고려에서 원나라가 다스리기 시작한 뒤로부터 우리나라가 좀 많이 힘들어졌다, 좀 고쳐보자 했던 사람이 충멸왕, 충선왕, 충모광, 충수광 이런 왕들이 있거든요. 앞에 충자가 다 붙었죠. 공민왕도 앞에 공자가 붙어 있잖아요. 이 공자 충자는 누가 붙인 거냐면 원나라에서 붙인 거예요. 원나라에 충성해라, 원나라에 공손하게 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충선왕이 인사행정을 바꿔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급에 회장이 있는데 그 회장을 이제 부장으로 이름을 낮춰놨던 것들을 다시 바꿔서 회장으로 만들고 공신들에게 상을 주고 백성들에게 무리하게 세금을 뜯거나 하는 것들을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강화해서 개혁을 한 사람이 누구다? 공민왕이다. 그래서 그 공민왕의 개혁을 추진할 때 원나라 출신 공주인 노국대장 공주, 원나라에서 공주님들이 시집을 갈 때는 항상 이제 어떤 특정한 옛날에 춘추전국 시대의 나라를 이 사람들 이름에다가 붙여줍니다. 그래서 노나라를 동토로 받은 공주라는 뜻의 노국대장공주와 결혼을 하고 이 노국대장공주의 도움을 받으면서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공민왕의 개혁 1. 기초를 비롯한 친원 세력을 없앱니다. 궁궐에서 잔치를 벌인 다음에 친원 세력을 불러다가 다 사사삭 죽이는 거죠.
공민왕의 개혁 2. 정동행성을 폐지한다고 하는데요. 이 정동행성 가운데서 이문소라는 기구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민왕은 원나라의 연호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원나라의 간섭으로 변질되었던 각종 제도와 왕실 용어들을 원래 것으로 되돌립니다. 이제 원나라 옷을 입지 못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변발을 하는 풍습을 금지해요. 공민왕의 개혁 3. 신돈을 등용합니다. 사실 이 전민, 변정, 도감이라는 관청은 이전에 춘자부터 왕들 시대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권문세족이 반대해서 없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때 제대로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게 공민왕 때다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리고 좌주분생 관계에 있었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 제도를 고쳐서 이제 관리들이 사사로이 인맥 관계를 맺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 시험을 내도록 바꾸는 것을 추진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우리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제 이러한 일련의 공민왕의 개혁들을 통해서 누가 등장한다? 신진사대부가 등장하고요. 또 이제 공민왕 때 등장했던 홍건적과 외구랑 싸우면서 신흥 무인 세력 이성계나 최용 장군님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치게 되면서 고려를 지키느냐 아니면 새로운 나라를 세우느냐를 두고 갈등하게 되고 이것이 어디로 이어진다? 조선의 개국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